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여러분 어떤 동물이 보이시나요? 예, 개구리, 두꺼비가 아마 제일 답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꿔 보여드리면 어때요? 말이죠. 네. 약간 깜짝 놀라셨. 미리 PPT 안 보셨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자, 이거를 보시면 색깔과 방향도 제가 싹 빼고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면 개구리도 볼 수 있고 말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색깔과 방향을 제가 정해드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더 넓은 관점으로 한 가지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정해드린 건 뭐냐? 방향도 이 방향으로 제가 정해드렸고 색깔까지도 개구리 색깔은 초록색, 연꽃잎도 초록색, 그 다음에 물은 파란색, 땅은 노란색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색깔과 방향을 제가 정해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봐라라는 거죠. 개구리로 보는 사람만 정상이다. 말로 보는 사람은 비정상이야. 네가 틀렸어. 너는 오류야.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방향이 정상이라고 누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절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다 맞아. 그게 아니에요. 그 권력,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권력과 구조를 바라보고 그 경계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관점과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이 다양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장실은 어떤 모습인가? 누가 어떻게 정해놨나 생각해 볼게요. 방금 그 개구리 그림처럼 누가 정상이고 누가 이 사회의 주인인가를 정해놓은 모습이 화장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의 모습, 우리 사회를 저는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비장애인이 이 사회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성별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성별 이분법에 딱 속하지 않는 사람, 그게 불편한 사람,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기 사이즈가 대부분 누구를 위한 사이즈예요? 그렇죠. 비청소년, 성인을 위한 사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 어린 사람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심의 비장애인 중심의 성별 이분법적인 화장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 사회가 누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누가 이 사회의 주인이냐, 정상으로 여겨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초능력이 있으면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이냐. 저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없애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지만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처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바꿀 수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이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꽂힌 거죠. 그래서 화장실이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부모들, 주양육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또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들, 그 다음에 장애인과 함께 활동을 하는 활동 보조인들, 성별이 다른 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활동 보조인들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화장실로 가야 할지 굉장히 힘들고 난감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더 내가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더 많은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범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화장실을 바꿔나가는 것은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우리 사회의 구성 자체를 누구를 우리 사회에, 우리 건물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 학교에 포함할 것인가 그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이러한 문구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이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문장이고 장애인들에게, 여성에게, 성소수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가장 사적인 것, 가장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공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누가 이 사회의 주인인가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너무나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한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낙태죄 폐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성의 몸, 나의 선택, 그것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재생산권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 그것도 매우 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정치적인 것이라는 거죠. 누가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생각해 보실 때 이 문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화장실도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 성교육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하지 말라라고 난리치고 막 와서 막 토론회, 막 공청 이런 거 막 깽판 치고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은 저는 첫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젠더 섹슈얼리티를 결정하고 누구와 함께 할지, 내가 삶을 어떻게 살 때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하는 것이 성교육이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평등한 관계 맺기를 알려주고 연습하는 게 또 성교육이고 성평등 교육이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웠다면 이 사회 구조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젠더 불평등이라든지 그 첫 번째로 젠더 불평등, 성평등, 성폭력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인권 이슈에도 접목이 가능한 거죠.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차별을 알게 되면 장애차별, 성소수차별, 이주민차별, 다른 차별의 구조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싫어해요?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차별적이라고 보지 않고 질서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들은 성교육이, 성평등 교육이 너무나도 싫은 거죠. 자신들의 이 안전한 세상, 공고하게 쌓여져 있는 높은 탑이 허물어지는 거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성교육, 성평등 교육, 인권교육, 다양성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내가 나의 삶을 내 것으로, 나의 몸을 내 것으로, 나의 젠더 섹슈얼리티는 내가 정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결정을, 그 선택을, 그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자, 그런데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 가장 베이스 중에 베이스죠.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적인 측면에서도 화장실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친한 지인으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 지인 중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이야기를 교육 중에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느 화장실에 갈지를 선택을 잘 못했고 지금까지도 화장실을 웬만하면 잘 가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본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 나이에 트랜스젠더인 걸 알았냐라고 물어봤더니 5살 때 알게 됐대요.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때도 계속 선생님들이 한 일이 남학생, 여학생을 나눠서 불렀고 남학생 한 줄로 서세요, 여학생 한 줄로 서세요 이런 구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남자의 여자의 한 줄로 이렇게 쭉쭉 세운 다음에 손을 잡게 해가지고 소풍에 이제 2줄로 가게끔 한다든지. 근데 그럴 때만 소풍 때 이제 인솔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뭐 정수기 물 먹으러 갈 때도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뭐 화장실 갈 때도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그다음에 신발장도 남자 신발장, 여자 신발장 해서 구분이 계속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성별과 항상 다른 줄에 세우더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성별과 선생님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나의 성별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5살 때 이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차별과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학년 때만 해도 그냥 좀 너는 여자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아이들만 있었지 별로 심하지 않았는데 4학년, 5학년에 점점 갈수록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바지를 벗긴다든지
고추 있냐고 물어보고 막 고추를 만지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고, 이제 성폭력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간 이후에도 학교에서 화장실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집을 문을 나서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아주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화장실을 참았다거나 아니면 학교 밖에 나가서 떡볶이집, 문방구 이런 데 화장실을 빌려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에 계속 시달렸고, 어떨 때는 집에 진짜 문 앞에 거의 다 가서 바지에 소변을 본다든지 하는 일들도 여러 번 경험을 계속 했었어야만 했고, 지금까지도 방광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도 함께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밖에만 나오면 많은 다른 분들처럼 음식이나 커피나 음료를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하나가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처럼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나 어려움, 그리고 일상생활, 나의 생활의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좁아질 거라는 게 사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정도일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 사진은 서울시 NPO 지원센터라는 곳에 성평등 프로젝트 꼬막이라는 팀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 가운데 기둥이 희미하게 보이실 텐데, 이 기둥 사이로 오른쪽이 이쪽이 남자 화장실, 이쪽이 여자 화장실이었어요. 기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두 곳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꼬막이라는 팀에서 남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 나는 고민해 본 적 없는데, 그리고 쓱 들어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사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고 불편한 적이 없다면 그것을 특권 그룹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이 비장애인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 젠더 큐어들이 이렇게 불편한 일들,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한 번도 나는 해보지 않아도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트랜스젠더가 아닌 시스젠더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들이 자꾸만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런 일 없어, 너만의 개인적인 예민함 때문이야,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이유도 성별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의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은 나의 특권, 너의 특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요청이 포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모습이 현재 어떠한지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장애인 화장실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청소도구함처럼 사용되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휠체어를 사실은 안에서 돌릴 수도 없는데 휠체어 이용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손잡이 같은 것만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공간의 넓이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런 청소도구함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서울 도서관에 장애인 자료실이에요. 심지어 그냥 자료실이 아니라 장애인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실입니다. 그런데도 자동문이 아니라 당기시오라고 써 있어요. 이거 앞에 들어가서 휠체어를 타고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의 모양과 열리는 방식까지도 장애인 시설이다, 장애인 화장실이다 라고 하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듈을 위한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인 중심의 사이즈로 되어 있다 했죠? 아기들을 앉아서 변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과 함께 이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아기 변기를, 영유아의 변기를 따로 만들 게 아니면 이런 변기 커버들을 구비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그리고 휴게소 같은 데 있는 가족 화장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용 변기와 아동용 변기, 영유아 변기가 같이 있고 이제 기저귀 교환대 같은 게 있는 한 칸짜리 큰 화장실이죠. 그래서 요즘에 다용도 화장실이라고도 하고 가족 화장실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성중립 화장실이나 모듈형 화장실이라는 이름보다 가족 화장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이것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는 자본의 논리로 구성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휴게소 같은 곳들에 아동 친화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일단 좋은 거죠. 그거는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 화장실이라는 이름이 훨씬 말랑말랑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 사실 뭐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일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비판적으로 봐야 될 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 굉장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기저귀 교환대 모습이 여성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함께 사용할 때 뭐 가족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우리가 비판의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셔야 하고, 가족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우리가 말해야 될 지점들이 여전히 있는지를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시청에 별관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에, 혐오 세력에 엄청 부딪히면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만들지 못하고 어린이 화장실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과정에 여전히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저는 오늘 동시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그 두 가지예요. 개인의 인식 변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담론을 계속 이어가는 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을 모든 사람이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이 구조적인 측면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청, 또 뭐 전주시청 마찬가지죠. 모든 시청의 공무원들과 행정을 하는 분들이죠. 공무원은, 그리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 이 국가가 모두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간다는 가치가 가장 확고히 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같이 완전히 내부 구성물이 완전히 똑같은데도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 모습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화장실의 구성물이 똑같으면 밖에도 성별 구분 없이 이렇게 성중립 화장실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부와 석사를 이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유학했을 때 대학교에서 경험이 어땠냐면, 모든 건물마다 1층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층의 화장실은 성중립 화장실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이렇게 두 칸으로 돼 있고, 2층, 3층, 4층 다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성별 구분된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이게 자연스러워지냐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한 동기 형이 한 명 있는데, 그분한테 나중에 혹시 그 화장실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 라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게 성중립 화장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2년을 같이 공부했는데. 아예 그게 기본 세팅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뭐 성소수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화장실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칸밖에 만들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옵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권재단 사람이라는 곳에 있는 화장실인데, 성별 구분 없이 쓰는 1인 화장실이라는 한 칸이 있고, 여기는 조금 좁아요. 그리고 비장애인도 함께 쓰는 장애인이라는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넓어요. 휠체어가 들어가서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칸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나 이용할 수 있겠죠? 장애인이 와도 휠체어 이용인이 와도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 이용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두 칸 다. 넓게 쓰는 사람, 좁게 쓰는 사람 있겠지만 두 칸 다 쓸 수 있고, 남성, 여성이 와도 두 칸 다 어디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되고 성별 구분도 없고 장애 구분도 없는 화장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칸짜리 화장실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김포공항의 모습인데, 김포공항은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여성 장애인 화장실, 남성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가족 화장실까지 해서 우리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이름은 여전히 가족 화장실이지만 그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5칸짜리 화장실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한 칸짜리 화장실, 개인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부산 해운대 더베이 101이라는 곳에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2층 화장실의 모습인데, 일렬로 쭉 복도식으로 돼 있어서 모든 칸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생겼어요. 다 똑같이 변기와 세면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냥 성별 구분 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혐오 세력들의 공격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 똑같이 생겼는데 밖에 성별 구분을 하나씩 달아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띄면은 사실은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1인 화장실로 쭉 복도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화장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거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 있는 화장실의 모습인데 한 칸짜리 화장실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위에 모든 칸이 붙어 있지 않아요. 칸마다는 다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들어가면 변기가 있고 손 씻는 곳이 밖에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손을 다른 성별도 같이 씻고 있죠. 네, 그래서 손 씻는 세면대는 밖에 나와 있지만 화장실 한 칸 한 칸이 다 성별 구분 없는 1인 개인 화장실로 사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처럼 남성이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극심한 또 디지털 성범죄의 우려가 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에서는 여전히 좀 위험하고 힘들다. 내가 이렇게 남성과 함께 손 씻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거는 저는 함께 고쳐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성범죄가 심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둘 다 해결하지 못하는 저는 그런 논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아직 만들어진 적도 없는데 그것을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가 많다는 근거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를 잘못된 데서 찾은 것이기도 하고 그 범죄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주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안전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축으로 가져가면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그 논리를 함께 가져가야지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원인도 잘못 찾은 것이고 성중립 화장실을 만든다고 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논리와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성별 구분 없이 변기 모양만 그려놨죠. 이 변기 모양만 그려놓은 이런 표지판으로 모든 사람이 한 화장실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구성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